와, 지난 24시간 동안 시장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아주 뜨거운 이슈들, 지금부터 제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니, 정말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거대 미디어 제국이 통째로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부터 한때 좀 주춤했던 핀테크 기업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분석에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실적입니다. 지금 월가는 그야말로 실적 발표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들 때문에 오늘 시장의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페이팔의 주당 순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32%나 급증했습니다. CEO가 직접 우리 이제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였으니까요.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두 기업의 성적표가 완전히 엇갈렸다는 겁니다. 왼쪽의 페이팔은 보시는 것처럼 전망치도 올리고 배당도 새로 준다고 하고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의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12%나 빠졌습니다. 똑같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 가구 업체인 웨이페어도요, 이익과 매출 모두 월가의 예상을 까분하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매출이 8.6%나 늘었다는 건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실적이 이렇게 딱 흑백으로 나뉘는 건 아니죠. 부동산 데이터 기업인 코스타그룹을 한번 볼까요?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은 오히려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실적 발표 안에도 좋은 소식과 아쉬운 소식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소식들을 보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하는지, 또 큰손들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CIC 증권이라는 곳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그러니까 좋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로 새롭게 분석을 시작했다는 건 기관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몬스터 베버리지처럼 기존의 중립 의견이 유지되는 곳도 있고요. 기업별로 평가가 제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큰 뉴스죠. 중고차 판매 업체인 카맥스가 미국 증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지수 리밸런싱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펀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펀드들은 이제 지수에서 빠진 카맥스 주식을 좋든 싫든 무조건 팔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주가에 상당한 매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엔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소위 큰 손들,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죠.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로빈후드를 많이 샀고요. 텍사스 교사연금은 비바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주식을 더 담았네요. 반면에 JCSD 캐피털은 블록 주식을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지금 시장의 확신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적인 숫자에서 눈을 좀 돌려서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을 넘어서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업들의 큰 움직임과 아주 흥미로운 루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루머, 바로 이겁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경영진이 회사를 통째로 파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건 정말 미디어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지각 변동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컴캐스트가 인기 드라마 옐로우스톤을 만든 바로 그 제작자 테일러 셰리든을 경쟁사에서 데려왔습니다.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확보하는 게 이 스트리밍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정말 똑똑한 한 수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의 행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집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앱 안에서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가상으로 가구도 배치해보고 대출 승인도 받고 마지막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걸 앱 하나로 끝내겠다. 바로 이런 올인원 전략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장은 절대 멈추지 않으니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곧 발표될 다음 실적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이 회사들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는 스타벅스랑 카바나가 있고요. 내일은 로쿠와 컴캐스트가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투자자라면 정말 놓치지 말고 꼭 챙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죠. 네, 오늘은 실적이라는 팩트와 거대한 루머라는 스토리,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새로운 성적표들이 공개됐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시장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